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롤피디입니다. 오늘도 캐릭터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존 워커. 네, 팔콘 앤 윈터 솔저에서 캡틴 아메리카로 등장했던 바로 존 워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드라마에서도 별로 좋은 반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코믹스에서도 역시나 좋은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존 워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컴플렉스를 과연 얼마나 드라마에 옮겨놨을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코믹스에서는 굉장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였고요. 그리고 US 에이전트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드라마에서도 US 에이전트로 활동을 한다고 제가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존 워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드라마에서는 와이엇 러셀이라는 배우가 이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와이엇 러셀 배우는 드라마를 한 편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웹 시리즈로 워킹데드 했다고 봤던 것 같아요. 한 그 정도 연기를 했던 배우님이시고 앞으로 이제 US 에이전트로서 아마 계속 쭉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바로 존 워커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볼까요? 가자! 존 워커는 조지아주 커스터스 그로브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는 미군 헬기 조종사였던 형 마이크를 우상화하면서 자랐는데요. 하지만 마이크가 PTSD로 고통받았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어느 날 밤에 술에 취해서 집을 태워버리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다행히 마이크는 그의 가족을 구해냈습니다. 마이크는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그의 부모님은 그가 전쟁에서 죽었다고 동생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존은 형을 기억하고 싶어서 미군에 입대를 했고요. 존은 포토브래그에서 근무를 했지만 자신이 이제 그의 형 마이크처럼 영웅이 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워커는 유니버셜 클래스 레슬링 연맹에 참가하기 위해 파워브로커 회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매니저는 그가 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그를 설득을 했고요. 그는 슈퍼 패리엇이 되었고 미국의 진정한 이상을 지지한다며 주장하면서 캡틴 아메리카를 공개적으로 불신했습니다. 센트럴 파크에서 열린 집회에서 캡틴 아메리카와 싸우게 됐는데 그 이후에 워커는 워싱턴 DC에서 핵무기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하는 워헤드라는 테러리스트와 싸우게 됩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후에 레드스컬이 초인활동위원회를 움직여서 그의 신분이 박탈되고 마는데요. 워커는 자신의 의견을 거의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캡틴 아메리카의 역할을 잊게 됩니다. 나중에 배틀스타가 될 남자가 그의 버키 역할을 하게 되고요. 다른 두 명의 버키즈는 레프트 윙어와 라이트 윙어를 맡게 됩니다. 사실 이 버키즈는 이 슈퍼 페리엇 시절에 그 캡틴 아메리카를 욕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같이 고용을 해가지고 약간 쇼하던 3명의 남자입니다. 그들을 이제 자기 주변인 인물로 두고 같이 활동을 하고자 했던 거죠. 레프트 윙어와 라이트 윙어가 워커의 이름을 이제 공개를 하게 되면서 워치독스로 하여금 워커의 부모를 살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워커는 워치독스의 대부분을 살해함으로 보복을 했고요. 그는 레프트 윙어와 라이트 윙어를 붙잡았고요. 그들의 토치 스워드를 사용하여서 폭발물이 들어간 그 탱크에 그들을 묶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여 끔찍하게 불에 타게 만듭니다. 결국 다시 캡틴 아메리카와 대립하게 되었고요. 캡틴은 스스로 캡틴을 부르고 있었거든요. 워커는 로저스에게 결국 저지당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위원회를 뒤에서 조종해온 레드스컬과 대결하게 됩니다. 워커는 굉장히 많이 뉘우치게 되죠. 워커는 자신의 행동이 캡틴 아메리카의 타이틀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워커가 공식 석상에서 총을 맞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데 죽은 것으로 위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워커의 죽음은 위원회의 한 인물로 인해 조작되었고 그는 US 에이전트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로저스가 캡틴으로 입었던 의상을 변형을 해서 비브라늄 디스크 방패를 사용하는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워커는 계속 위원회를 위해 일을 했고요. 그는 US 에이전트로서 위원회 첫 테스트를 받았는데 바로 아이언몬거와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워커는 위원회에 의해 어벤져스 웨스트 코스트에 배치되어서 어벤져스 웨스트 코스트와 비전을 감시하는 감시자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그는 후에 파워 브로커 회사에 아직 여전히 있었던 그의 전 파트너 배틀스타를 구하고 화해를 합니다.
존은 자신의 기억이 바뀌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웨스트 코스트 어벤져스가 해체되자 워커는 코스튬과 방패를 허드슨강에 버립니다. 토니 스타크는 포스웍스로 알려진 새로운 팀을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토니 스타크가 존 워커에게 포스웍스에 합류해달라고 이제 했을 때 워커는 좀 꺼려했어요. 하지만 이제 계속 그를 설득했고 스칼렛 위치도 존이 팀의 중추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또 토니 스타크는 엄격한 선과 힘과 헌신의 가치로 팀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을 하죠. 존은 팀에 합류했고요. 에너지 실드를 이용한 새로운 코스튬을 입게 됩니다. 존은 팀에서 활동하는 기간 동안 멤버로 계속 남아있었고요. 외계 생물체 스캐터, 초자연적인 기업 엠버, 블랙 브리게이드, 만다린과 싸우게 됩니다. 그들은 호주의 슈퍼히어로 드림가드와 함께 꿈을 조종하는 오펀, 슬로레니아의 죽지 않는 군대 타르고스, 그리고 이터널 원 볼크비와 싸웁니다. 그들은 또 어벤져스와 함께 크리특공대인 엑셀을 상대로 팀을 꾸리기도 했고요. 그들은 나중에 은하계 사이의 용병인 브로커와 맞붙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들의 보안 시스템이었던 버질과도 싸웠고요. 대체 현실에서 넘어온 죽은 전 폭스웍스의 멤버였던 원더맨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는 위원회와 옛 인연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히어로들과 갈등을 빚게 됩니다. 워커는 하나의 임무로 인해 워머신, 호크아이와 충돌하게 됐고요. 마침내 그들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존은 후에 코드코의 소유주인 에드윈 코드에 의해 고용되었는데 주리의 현장 리더로서 고용되었습니다. US 에이전트의 코스튬을 다시 입게 되었고 리모컨을 통해 공중에서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독수리 모양의 방패를 얻게 됩니다. 주리의 임무는 썬더볼츠를 격파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들은 썬더볼츠와 그들의 새로운 리더인 호크아이에게 패배당합니다. 주리는 두 번째 썬더볼츠를 체포하러 갔을 때 두 팀은 브루트 포스와 시크릿 엠파이어의 병사들을 막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US 에이전트는 후에 프로토사이드에 의해 죽기 직전의 상태까지 이제 맞게 되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그는 실드에서 구해졌고요. 응급 의료 절차로 인해 강화된 신체를 얻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강화된 인간이 되는 거죠. 존 워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사실 이 캡틴 아메리카라는 이제 그 타이틀을 얻게 됐던 하나의 사건이 있긴 있었지만 그냥 어거지로 얻게 된 느낌, 그리고 뒤에 하이드라의 레드 스컬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 약간 이런 부분들이 조금 꺼림칙하긴 하지만 솔직히 완전 나쁜 캐릭터는 아니에요. 악역은 아니었어요. 그냥 어떤 상황들이 계속 그를 캡틴 아메리카로 만들어가는 상황들이 계속 생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 말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캡틴 아메리카로 이어지게 됐던 건데 나중에는 자신이 캡틴 아메리카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여서 캡틴 아메리카의 타이틀을 내려놓고 US 에이전트로서 이제 쭉 활동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썬더볼츠와 부딪혔을 때 이 사람이 빌런이어서 부딪힌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고용되어서 그 팀을 이끌다 보니까 썬더볼츠와 부딪혔던 거지 나쁜 마음을 가지고 부딪혔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그 US 에이전트로서 어떻게 보면 히어로에 대한 영웅을 향한 그 갈망을 계속 표출해낼 캐릭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이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US 에이전트 존 워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롤피디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